우리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각도가 한 20도 이상이거든요. 20도 이상 만곡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4배 정도 여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명확히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나마 가장 최근에 좀 신빙성 있게 말씀을 하셨던 이론을 좀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아기 때랑 성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체형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머리와 척추 그리고 사지의 비율이죠. 아기 때는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유아기, 소아기, 소년 및 청소년기를 거쳐서 되는 성인이 되죠. 근데 아기에서 소년까지 갈 때 이 사지가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이 몸통도 길어져요. 몸통도 커지고 길어지는데 이 사지의 성장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지의 성장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청소년 시기에 척추와 골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뼈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늘어나 줘야 되는데 이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뼈를 당기게 되죠. 왜? 근육은 뼈와 뼈를 연결해서 짧아지면서 힘을 쓰니까요. 짧아지면서 힘을 쓰죠. 그래서 뼈가 근육에 의해서 당겨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게 되면 그때 측만증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언밸런스된 성장은 불균형한 척추의 부하를 줄 것이다. 라는 이론이 그래도 가장 신빙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이론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측만증이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펑셔널 스콜리오시스, 기능적 측만증과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 측만증으로 나눠집니다. 기능적 측만증은 어떤 능동적인 변화를 줬을 때 바로 변화를 나타내는 거. 정말 말 그대로 기능적으로만 문제가 있지 진짜로 이 사람이 굳어진 건 아니야. 그럼 진짜 굳어진 측만증은 뭐지? 구조 자체가 변화한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 측만증입니다. 그 구조적 측만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약 80에서 90%는 이디오패틱 스콜리오시스, 특발성 측만증이다. 이 특발성이라는 단어는 왜 발생했는지 명확히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도가 넘어가면 질병이 있다고 보게 되는 거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 초경을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초경을 할 때죠. 초경 전 1년, 초경 후 1년 정도에 측만증의 각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측만증의 문제는 알겠어. 측만증 오케이. 구조적 그렇군. 기능적 구조적 우리는 구조적인 걸 알면 되고 그 중에서도 특발성 측만증을 알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척추를 옆에서 본 모습이죠. 척추를 옆에서 본 모습인데 우리 척추는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S자 커브를 갖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일자예요. 측만증은 그게 반대로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커브의 모양을 갖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엄마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이 이렇게 붓게 태어나죠. 그러다가 한 3달에서 4달 정도 되면서 목을 막 가누기 시작합니다. 목을 막 가누기 시작하면 이제 목은 앞쪽으로 나오게 되고 등은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또 10달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10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죠. 그때 척추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허리뼈도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커브, 이거를 뒤쪽으로 만곡이 있다, 각도가 있다 해서 이걸 후만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가이포시스라고 합니다. 뒤쪽으로 후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앞쪽으로 만곡이 나오게 되죠. 앞쪽으로 만곡이 있다 해서 얘네들을 전만, 로도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깊게 들어가면 목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측만증을 생각할 때는 이 등뼈와 허리뼈를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등뼈는 후만을 가지고 있고 허리뼈는 전만을 가지고 있어요. 지울게요. 똑같으니까 후만, 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후만은 약 20에서 40도,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허리뼈의 전만 각도는 20에서 60도가 됩니다. 여러분 약간 갸우뚱하시고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부학서적이나 아니면 임상 운동학적 같은 걸 보면은 명확하게 정상 각도를 정해주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뭐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라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지는 않을 거예요. 뭐 30 몇 도다, 40 몇 도다 이렇게 정해주겠죠. 나중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정상 범주라는 건 꽤 넓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인종마다 성별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조금 더 러프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정상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인간은 그럼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S자 커브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외부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이렇게 S자 커브를 가지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쫙 들어왔을 때 양옆으로 쭉 쪼그라들어서 스프링이 힘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우리 몸의 척추도 힘이 들어왔을 때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가 없어지게 되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하중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죠. 라인 오브 그라비티, 중력선이라는 개념도 있죠. 이상적인 자세로 우리가 있을 때 중력이 우리 몸을 통과하는 선, 그걸 우리는 중력선, 라인 오브 그라비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뒤쪽에 있는 웨이도, 그리고 어깨에 있는 견봉, 후만에 있는 꼭지점, 전만에 있는 꼭지점, 고관절, 무릎관절, 그리고 외측 복숭아뼈를 잇는 선이 딱 완벽하게 정렬이 맞았을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상태야.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만 해도 몸의 균형이 맞춰지는 상태야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균형성의 개념도 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측만증 얘기를 하다가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측만증을 얘기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연적으로 인간이 커브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끌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눈에 보호를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우리가 사는 차원은 몇 차원입니까? 우리가 사는 차원은요 3차원이죠. 3차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2D 인간을 이렇게 3D로 만들면 갑자기 오징어가 돼버리죠. 그런 겁니다. 3차원과 2차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 갑자기 제가 차원 얘기하니까 막 복잡해지시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시간이 막 생각이 나고 수학 시간에 막 복잡했던 거 막 생각이 나는데 절대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입니다. 중력적이지만 이게 3차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제 옆모습 보고 계시죠? 저의 옆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저의 앞모습을 보고 계시죠? 뚜벅 2층으로 올라가셔서 저를 보시면 저의 정수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제 윗면을 보고 있죠. 자, 옆에서 본 모습, 그리고 앞에서 본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 하나, 둘, 셋. 이걸 우리는 3차